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10번째 시간이고요. 법을 읽어보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5년간 출제되진 않았지만 봤을 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만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112조 회계감사입니다. 이랑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즉 공공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공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회계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 회계 감사를 하냐 하면, 첫 번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7일 이내. 두 번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실로부터 20일 이내. 세 번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직접 선정하거나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 등에게 선정과 계약을 요청하고, 시장군수 등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항, 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 계약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시장군수 등에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에 미리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 비용을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인데요. 이랑 시장 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시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걸 공공지원이라 하고, 토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공공지원하거나 아니면 몇몇 공공기관들에게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고요. 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나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1호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위원회 구성. 두 번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세 번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네 번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다섯 번째,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 군수 등이 부담을 하고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법 제121조 청문입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어떤 처분이냐면 1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 1, 2호는 이미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취소고요. 3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4호 입찰 참가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해야 하는 사항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법 제123조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 방식의 전환. 자, 1항 시장 군수 등은 28조 1항에 따라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자, 80%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 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에서 보면, 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걸 승인할 수 있다. 언제?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80%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정비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시행 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시행 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오늘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알아봤고요. 부동산 공법 중에서 사업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그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분량도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정비법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법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